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제안했다는 28개 평화협상 합의안을 보면 황당한 구석이 여러 개 있습니다. 민스크 협정을 어기고 재무장을 위한 시간벌이에 재판이 될 만한 조항들 투성입니다. 다시 속으면 러시아가 바보입니다. 키예프군 병력을 60만으로 줄인다는 것은 장난치자는 것입니다. 나토 공군이 폴란드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동결된 러시아 자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고 전후 복구 사업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날도둑 심보입니다. 서방 언론이 이미 대대적으로 홍보한 트럼프의 평화 계획은 바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기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는 28개 조항에 대한 소식에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젤렌스키도 우크라이나는 팔 수 없다면서 계획을 무리하게 거부했습니다. 키예프는 협상에 동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의 맹우들은 허둥지둥 자신들의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트럼프에 맞설 연합군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자신의 평화 유지 기록에 또 다른 완료된 분쟁을 추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기준으로 완료는 사실상 중동 분쟁에서 보듯 흐지부지 미봉책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의 경우 트럼프는 모스크바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중단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전쟁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특수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은 새로운 평화 계획을 분주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은 붕괴되고 있으며 그의 측근들은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서 있습니다. 젤렌스키 자신도 임기 만료 대통령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도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이 안 되겠다 싶으니 건수를 잡아 젤렌스키를 날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반부패 수사국 나부가 사실상 미 FBI의 출장소인데다 지금까지 키예프에 퍼부은 돈이 얼마인데 부패 규모가 고작 1억 달러라는 것도 냄새가 납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러시아를 치도록 한 것은 사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제블린 미사일을 지원한 것은 트럼프 때였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돈바스를 요새화했으면 이를 돌파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크라스노 아르메이스크 같은 지역에서는 마을 단위가 아니라 건물 하나하나 해방시키는데 지난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인 이익이 달려있지 않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낙후된 주유소 국가로 여겨지는 러시아를 찢어 밝힌 다음 여세를 몰아 중국도 포위 공격한다는 게 미국 랜드 연구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흐트러져 버린 게 지금 미국에 닥친 악몽입니다. 젤렌스키가 최근 며칠 동안 유럽을 돌며 동맹국들을 방문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패 스캔들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그를 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매파들의 지지도 확보했습니다. 독일 신문 빌트에 따르면 독일은 트럼프의 평화 계획에 반대하는 동맹을 이끌 계획입니다. 메르츠는 이미 다른 유럽 정상들과 젤렌스키에게 공동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총리실은 이미 자체적인 평화 계획 초안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야당 언론인 아나톨리 시아리는 산업이 파괴된 독일인들은 멍청하게도 키예프로 보내진 돈의 상당 부분이 도난당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도둑을 옹호했다고 비통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계획이 엉터리긴 해도 돈바스를 넘기고 군대를 감축하는 것, 나토 회원국 가입 포기, 정교회와 러시아어 인정 등은 러소포비아 종식을 의미합니다. 젤렌스키를 지원했던 유럽 국가들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러소포비아였습니다. 자국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러시아에 대한 전쟁 준비를 독려했던 황당한 짓의 근거인 러소포비아가 사라지는 것을 유럽 정상들은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스크바에는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평화 계획에 대한 협상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크렘린 출입기자 알렉산드르 유나셰프는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외신 보도와는 달리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에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기는 미국이 제안하는 어떤 계획이든 러시아에게는 함정이라며 적에게 숨통을 트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옳은 전략은 러시아는 이기고 싶어하는 반면 적들은 죽고 싶어하니 죽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서방이 모스크바를 잠시 멈추게 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려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일하게 적절한 대응책은 완전한 승리가 있을 때까지 공세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제안한 계획은 젤렌스키와 EU에게는 항복과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모스크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함정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키예프가 함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헌법상 영토조차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단지 시간을 벌고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아 새로운 전쟁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해 갈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싶어 할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늘 그러한 일시정지 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핵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기는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평시에 전쟁에 대비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일단 전쟁이 터져야만 거기에 맞춰 전쟁을 준비한다면서 전쟁이 일단 종식되면 나태해져 재앙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기는 이미 전투작전이 진행 중이고 국가가 동원제에서 추가 행동을 준비하는 차에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일본어와 중국어로 적국 조항의 내용을 재차 강조하는 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설치되어 있어 독일, 이태리, 일본 같은 파시즘, 군국주의 국가가 다시금 침략을 향한 정책을 취할 경우 중국,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보리 승인 없이도 직접 군사행동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1월 21일 주일 중국 대사관이 소셜미디어 X에 게시한 성명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엔 헌장의 중요 구성 요소인 적국조항은 거의 80년 동안 조용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이 조항이 특별한 이유는 유엔 창립 회원국들에게 특정 국가가 다시 공격적인 경향을 보일 경우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적국 조항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역사적 책임에 대한 영원한 기억입니다. 이 조항은 전쟁의 고통스러운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함을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조항들은 특별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질서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비극적 역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벽을 구축합니다. 중국은 타이완 유사 발언을 분명하게 침략적 행동으로 간주하고 무력으로 응징할 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전후 국제질서를 깨는 도발적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정상 국가로서의 진정한 지위는 군사력 증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과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중국의 거듭된 입장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